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을 소환하고 명태균 씨도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게 이송이 돼 있는데. 검찰의 모습은 일단은 불신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네네. 해왔던 행태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은 또 그 올바르게 또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가끔씩.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송치한 다음에 그 석방 없이 최대한 기소하려고 네. 치밀하게 노력했던 그 과정이라든가 음. 또 이번에 그 대령급들 네. 단장급들을 그 내란- 국회의원 체포 활동이 있었다라고 예, 예. 분명히 선언을 하면서 그 기소를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헌법재판소에도 분명히 전달이 돼서 네. 어떤 그 파면 결정이 나는 주요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결정들은 보면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왜 그 명태균 사건 같은 것을 쥐고 4개월 있다가. 전에 예. 3개월 전에 빨리 저 중앙으로 보내서 서울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했을 때 안 듣다가 이제 와서 이송을 하냐 이 말이죠. 석 달이나 벌게 만들어주고 그런 면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네. 다만 윗사람들이 개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 실무수사팀 여기서 그 목소리를 계속 낸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또 좀 믿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실무진들은 좀 수사 의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는 믿어줄 필요가 있되 항상 저 또 불신의 시각을 항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 점인데 작년 10월에 뭐 명태균 씨의 폰 중에 일부를 들여다 봐가지고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기소할 때 그런 정치인 관련된 것을 다 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영선 공천 관련해 가지고 돈 받은 거나 아니면은 정치 신인들한테 돈 받았던 이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왜 계속 쥐고 있었냐? 지금 보이는 모습을 석 달 전에 보였으면 국민한테 박수를 받았을 텐데 음흠. 너무 늦었죠.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네. 어쨌든 뭐 정신을 차린다면 그것은 뭐 또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뭐 열심히 수사를 하라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그냥 무시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김성훈 이 경호처 차장을 아직까지 이제 구속 영장을 법원으로 안 보내고 검찰에서 다 이제 기각을 하고 돌려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는 좀 검찰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저는. 믿죠. 예. 저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윤석열 피의자까지도 석방 없이 구속 기소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치밀하게 그러니까요. 연구도 하고 노력을 했고 네. 또 이번에 윤석열 파면이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김현태 대령 같은 사람들 체포 활동이 국회의원 체포 활동이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기소 공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의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도대체가 김성훈 차장을 봐주려고 저렇게 노력할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저 검찰과 뭐 저 수사 초기에 뭔가 저 거래를 했거나 뭐 통화를 했던 이 내용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김용현을 출석시키는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비화폰 예.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빨리 영장 청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석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 수뇌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수뇌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김성훈까지 못 가는 것이다. 이런 예.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김성훈을 구속했을 때는 그 경호처라든가 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음. 막아줄 거부권을 행사해줄 그 저항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네. 살려두는 우도인 걸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구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참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 아니면 수뇌부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 관련해 가서 또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느적느적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김성훈 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공간 압수수색 때 상황을 윤석열에게 직보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이 쫓겨난 사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간 압수수색에는 경호처가 뭐 끼어든 건데 인근에 윤석열
관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키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의 신병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내란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결국은 저기를 빨리 구속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검찰이 저렇게 뭐 설령 뭔가 의도가 있어서 감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뭐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라 빨리 국민 앞에 네.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는 것 아하. 그게 검찰도 살고 스스로를 보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김성훈 차장 또 뭐 그 뒤에는 뭐 김건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성훈 또 그 뒤 김건희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뭐 검찰 수뇌부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검찰이 결자해지 하든지 아니면은 뭐 특검을 통해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빨리 밝혀야 되는데 이게 내란 특검도 최상목에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죠. 예, 특히 대통령실도 지금 보면은 국무회의 때 회의록을 행안부에서 작성하지 않고 뭐 작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회의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부속실장이 작성해가지고 내용 작성해서 행안부로 보냈다. 이것도 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그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네. 뭐 가공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것은 어떤 그 뭐 증거 인멸 뭐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코 좋은 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이어지지 또 않고 뭐 특히 작성한 실무자 네. 지시한 사람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건 뭐 중대한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답답한 부분이고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 내란 특검이 돼야 되는데. 예.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예. 국민들한테 끝까지 뭐 밉상으로 찍히고 네. 불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지었던 그 직무유기 범죄, 그다음에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그 경찰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집단 저항을 할 때 음. 그걸 말리할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형사법정에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형사법정에 서서 피고인이 되는 신세를 면하고 싶다면 국민들한테 호감을 좀 남겼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일 테니까 네. 국민 좋아할 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최상목 대행, 뭐 윤석열, 뭐 김건희 대통령 부부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만 최상목 대행 얘기를 하면서 와, 뭐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또 국방부의 그 김선호 차관 사실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 두 인물이 그렇게 돋보이고 칭찬을 받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아하. 정상적인 인간이 지금 이 정권에는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네. 그 당연히 지극히 불법을 거부하고 최소한도의 의무를 했을 뿐인 그 공직자 두 명이 영웅이 되는 이 상황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대한민국의 현 주소 말씀하시니까 네. 다시 한번 지금 뭐 극우들의 준동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 폭력 폭동 사태에 대해서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하고 87명을 구속을 했다. 또 보수 커뮤니티 같은 배후 세력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 경찰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이 사안도 뭐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서부지법도 둘러보시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또 어떻게 될 거냐. 폭동에 또 희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경찰이 캡사이신까지 뿌려가면서 이거 뭐 비상 사태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 사안들. 이거 사실은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이 맞고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또 제2의 어떤 사법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네. 해야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이
그 어떤 그 긴장을 하고 지키기만 하면 저는 결과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 법원을 침탈했다가 뭐 한 70명 구속이 되니까 조금은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를 상대로 또 그런 짓은 안 할 거다라고 네. 이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뭔가 뭐 저 용기가 있고 네. 또 뭐 소신 있는 사람들처럼 비치지만 그 그렇지 굉장히 않다. 뭐라 그럴까 세금 내기를 아까워서 윤석열 정권을 지지를 한다든가 네. 일당을 받고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또 어느 목사 사이비 예. 종교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2명이 구속되니까 뒤로 숨었다가 지금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태들이라든가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자기 몸을 무지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형사법정에 서서 구속되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의외로 그 어떤 그 용기 있는 짓을 못 할 것이다.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이라고 해야 할 텐데 네.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예. 예. 3월이 돼서 조금 뭐 설레기도 하지만 조마조마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제 가실 시간이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가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예. 내란성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뭐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겠죠.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가 않은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텐데 그래도 헌법재판관들 8분들은 정통 법관 출신들의 저 어떤 명망이 있는 재판관들입니다. 네. 본인들의 명예를 뭐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복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긴장감은 갖되 그런 우려하시는 사태는 없을 테니까 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3월 11일, 3월 12일 그때 예. 결정되면 다시 한번 전화로라도 연락해서 예.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